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 다뤄놓은 것처럼 지난주에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펜앤마이크는 다른 일부 언론들, 일부가 아니죠, 상당수의 언론 방송들이 관세가 정말 잘 극적으로 타결된 것처럼 할 때 설레발이다, 합의문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합의문 없어도 될 정도의 분위기 좋았다 시즌2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핵 잠수함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것도 난항이 이미 왔어요. 난항이 이미 왔고 어떻게 될지도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한미 관세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럴 거면은 에이펙에서 왜 만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토픽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관세 관련해서 또 핵잠수함 등등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죠. 네, 예.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 비판받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들, 민주당이 좀 한 발 다시 뒤로 물렸습니다. 고개를 좀 숙였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들이 완전하게 접은 건지 철회를 한 건지. 완전히 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간을 보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했잖아요.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때 막 흥분하면서 재판 중지법을 관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고요.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법사위 차원은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강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역풍에 대해서, 그리고 카드라는 게 실질적으로 썼을 때 의미가, 아니 쓰기 전까지가 카드가 의미가 있지 막상 그렇죠. 쓰다 보면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했을 때 역풍이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종의 협박과 압박보다 별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크게 양보하는 듯한,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막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번에도 그딴 상황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약속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회의 때, 최고위 아침 회의 때만 하더라도 막 흥분하면서 이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됐다. 그리고 재판 중지법을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하느냐. 국정안전법이다, 안정법이다. 그리고 말은 되게 잘 지어내요. 국정보호법, 예. 그다음에 헌법 84조 수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궤변인지. 예. 헌법 84조 수호법이 아니라 헌법 84조 능멸법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헌정질서, 헌정유린법, 그리고 재판 무시법.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은 죄가 있으면 기소되고 재판 받고 그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법 위에 군림하러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얘기했던 게 본인은 국민 주권, 선출직 이렇게 하면서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고, 예. 무엇보다도 대선 기간에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5천여 명 해가지고 각 투표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64%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고 25%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국민의 뜻에 비춰볼 때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풍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봤을 때 관세 협상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언론 지형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년 국회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이 옵니다. 내일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관련해서 그리고 제대로 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한 게 선전선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속된 말로 주도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판중지법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광 팔고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게 뭡니까? 아니 지은죄가 있으면 재판 받으면 국정이 안정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를 존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법 위에 본인이 위에 있으려고 군림하는 순간 초법적인 사람으로 되는 순간 국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상식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렇죠. 벌 받기 위해서 재판 받아야죠. 근데 뭐 본인은 뭐요? 그렇죠.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좀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네. 허경인님 10,000원 후원, 김기영님 펜앤마이크 행해라 고맙습니다. 네, 10,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영님, 네, 김기영 대변인님 항상 응원합니다. 영님은 또 대변인님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가족 여러분이고요. 또 저를 저희 유튜브에 또 구독해 주시는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고 아무래도 이거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졌을 때 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남용하는 게 단순히 남용을 넘어서 이거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폭력입니다.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 특히 펜앤마이크 같은 우리 보수 유튜버에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좀 난망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유동규가 1심에서 각 징역 8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이후에 여론이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김만배, 유동규 즉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누구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도 재판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해당 1심 이후에. 이게 이제 21년도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낙연 캠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같이 이제 경선을 벌이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터무니없죠. 어떤 상황이냐면 김만배 일당이요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3천억이 넘는 거를 1,000배. 김만배 일당이 1,000배입니다. 만배가 아니라 1,000배의 이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초과이익을 만약에 민간업체가 넘어가면 그걸 가져오는 그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조항을 뺐습니다. 7시간 만에 그게 빠졌어요. 아니 성남시에서 어떤 대장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민간업자한테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거기에서 초과돼야 이득이 나오면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대장동 1파가 이번에 1심에서 나온 거 보면 이재명의 재선 때 뛰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술 먹을 때 이제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재선 선거 때 뛰었고 그다음에 정진상과 김용의 술 스폰서를 해줬던 사람인데 사실상 그 이후에 그게 연이돼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했을 때 특혜를 줬다고 명시적으로 재판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21년 9월 10월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뻔뻔하게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재판부가 이번에 딱 했죠. 부패 범죄다.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유동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이거는 유동규가 다 알아서 일탈한 거다. 유동규가 돈 받아 먹었다. 그리고 유동규가 다 인허가 관련해서 해줬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유동규는 성남 도시공사 개발의 그냥 본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부장이 인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시적으로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중간에 브로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업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수뇌부 거기도 이제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뇌부에 전달을 해서 수뇌부가 그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 얘기했던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가 뭔가 다 해먹고 뭔가 꼬리를 자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중간 관리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부패 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과 정진상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요거는 논외로 한다고 했어요. 논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 각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6년에서 8년 동안에 징역을 때리면서 실형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하면서 예. 성남 수뇌부란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 수뇌부가 성남 수뇌부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성남의 헤드는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윗대가리 누구냐 이거잖아요. 수계가 누구냐 이거잖아. 수계. 대장동 수계. 대장동 수계가 누구냐 했을 때 수뇌부 이름 석자를 제가 볼 때는 자기 재판은 아니니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하루님 화면이 현해요. 김기영 대변인 화이팅. 만원 후원 감사드리고 YSL님 멋진 김기영님 응원합니다. 만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이 대장동 수계.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게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이 중지되는 것을 그렇게 또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 금요일 날 난 재판인데 예. 판결문이 이제 이제 좀 있으면 공개될 겁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보고 분석을 했는데 본인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같은 거 본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뇌부가 이재명이 제가 보고 수원시장이었나요? 아니죠. 용인시장이었나? 아니죠. 성남 수뇌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신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집요하게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른바 개딸들 입장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만 보고자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판결문 중에서 아주 조금한 그런 조각조각의 팩트를 가지고 그걸 침소봉대해서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이재명이 무죄라고 이거를 굉장히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죄라고 한다면 재판 받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저처럼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무죄를 통해서.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은 대장동 그 일당들의 1심 유죄를 받은 걸 보면서 이거는 걔네들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게 맞다면 당연히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금요일날 재판이 나오자마자 시겁해가지고 재판 중지하겠다. 재판 중지를 또 뭐라고 하느냐? 국정안전과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는 이런 궤변을 통해서 하려다가 예. 제가 볼 땐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쪽의 본질은 얘네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상황은 뭐 작은 승리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아주 주시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가열차게 싸우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쪽은 언제든지 헌법과 법률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과 민주당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도하지만 예. 길게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래서일까요? 특히나 제가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 여론, 음. 비판적인 여론이
2030 청년 사이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 데이터 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네. 금요일에는 청년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독 청년들 사이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재판 재개 여론 이러한 것들이 높은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층들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그리고 법을 우습게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정의나 뭐 인권이나 평등이나 그런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데 예.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언론 개혁입니까? 개혁이 아니잖아요. 개악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상. 언론을 못 잡아서 안 다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검찰 해책 이게 개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도 개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겁박하고 능멸해가지고 오로지 이재명은 무죄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어떻게 보면 자판기 본인들한테는 무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죄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법이란 건 사실 저도 그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또 이번 대선 때 어떤 걸 많이 얘기했냐면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 그러죠? 착하게 살면 뭔가 득이 되고 예. 복을 받고 하다못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이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중단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 느끼는 그 허망함과 열패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겠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겠느냐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개별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되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 중지는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재판이 중지되면 민주주의가 멈추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멈추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가 곧 민주주의가 멈추는 건데 예. 얘네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 국정안정법이고 국정보호법이고 헌법 84조 수호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 자체가 가지는 이 프레임 전환 이게 굉장히 얄팍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집요하고 얍삽한 거거든요. 얍삽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정의가 바로 세우니까 국정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끊임없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 안정과 너무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황당한 게 헌법 84조 수호법 이거 좀 차분하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 84조가 뭐냐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거든요. 여기서 소추가 기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거 추가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헌재 봤을 때 탄핵 때 국회가 탄핵 소추했죠. 탄핵 소추. 그렇죠. 그건 뭐죠? 검사의 역할로서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 심리 재판한 게 어딥니까? 헌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추에서 추가 재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소추가 재판하고 기소라고 한다면 기소와 재판이라고 하면 국회가 재판까지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요번에 이제 국정감사 8조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도 진행 중인 재판 그리고 뒤는 뭐죠? 수사적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해서 그럼 소추가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 반복될 기소잖아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소추에서 추가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걸 잘하냐면 본인들이 볼 때 되게 불리한 것도 당연하듯,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당연하듯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헌법 84조 수호법, 헌법을 수호하는 거네. 그럴싸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고 플레임 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헌법 84조 능멸법이다. 그리고 이건 헌법 파괴법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는 딱 하나 이 모든 일환에 보면 얘네들이 이재명이 죄 지은 게 지금 보면 제3자 뇌물 있죠. 배임죄 있죠. 그리고 선거법 있죠. 이런 게 있으면 다 이거를 없애거나 개정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절도했으면 절도죄도 제가 볼 때는 없앨 거였고 살인 저지른 살인죄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당권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 중지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한 사람을 살리고자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속된 말로 난도질했다. 아예 무너뜨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이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주는 악영향, 폐악질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